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이죠. 모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까기가 네. 야당도 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여당하고 정부가 이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 답답하십니까? 야당도 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요. 이 식사 자리가 이렇게 전 국민의 화제가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에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만찬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만찬 했는데 당대표 불러놓고 네. 당대표 인사말을 안 시켰다.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물가 그렇죠. 문제부터 예. 해서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있지 체코에 갔다 체코, 오셔서. 예. 그런데 국민들로 봐서는 답답한데 더 답답해졌다.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먹었는 네. 그런 생각인데 예.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뒷끝 장렬한다. 서로. 뒷끝 장렬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예. 국민이 보고 뒤에서 웃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만 웃고 있다. 예. 두 양쪽이 좀 국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또 뭐 만찬 끝나자마자 네. 다시 또 만나자. 독대를 잡아달라. 이렇게 뒷끝 장렬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 용사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못하겠다. 이제 거치를 결정해달라.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 뭐 말 잘못해가지고 비서실장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났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제 당신 내 파트너 아니야.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강 정리하든지. 네. 안 그러면 뭐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가려면 가봐라.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로 봐서는 뭐 한동훈 지지자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답답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독대 자리를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이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선언했는 데는 네. 밑바닥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많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잖아요. 약간의 협박이다. 약간 말투가 그렇잖아요. 예. 만나야 된다.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럼 네.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언을 해줘야지. 그렇죠. 만나야 된다 하고 뚝 던지고는 주변에 자기들은 아무 얘기 안 했다 했는데 그 말은 한동훈 대표 측근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네. 또 보통 제가 원내 수석하고 최고위원 할 때 네. 청와대를 이제 당에서 가면은 당대표 사무총장 말고는 몰라요. 네. 그 전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래 했는데 시간 비워두세요 이래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도부가 같이 앉아서 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도부가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런데 누가 나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얘기한 적 없어요. 청와대 당시에 청와대나 지금 용산도 아무튼 이 대통령의 동선이나 대통령이 누구하고 만찬한다는 부분은 그것도 극소수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은 다들 입들 조심한다고요. 그렇죠. 비서이기 때문에. 보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 만찬에 빈손 만찬이고 황당한 만찬, 황당 만찬인데 계속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가?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의 파트너는 이재명 대표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한동훈 그런데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의정 갈등이 여야정 의정 협의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아니고 예.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젊으시니까 네. 전공의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다가가서 하는 게 10번이라도 전공의 대표들하고 만나서 하면은 예. 그것부터 실타래가 풀리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예. 용산에서 이번에 2025년도 1,509명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당정의 갈등이 아니고 이거는 미숙함이다. 미숙함이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근의 미숙함에서 너무 여론에
윤석열 대통령 난 여론에 관심 없다 하고 한동훈 대표는 여론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뒤끝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끝 장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미숙함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 뒤끝 장렬, 이 의정 갈등 풀어가는데 본인을 좀 패싱해서 그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추석도 지났는데 한동훈 대표의 거취의 결정이 올해 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용산이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왕따 상황이 온다고요. 네. 그래 되면은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나올 때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도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주변에 얘기 듣고 나오면 저는 이 상황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오면은 본인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하고 10번을 만나 20번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만 보고 자기 길 가겠다 하는데 대통령 보고 계속 만나자 그것도 뭐 무슨 주머니에 큰 칼이라도 쥐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 용산으로 봐서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기본적인 예.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춰라. 예. 그 야당 대표가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몰아붙인다, 용산을 몰아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야당 대표처럼 몰아붙이는데 일부러 독대를 요구해서 윤 대통령의 거절을 받아내면 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불통 이미지 이미 쌓여 있는데 뭐 더 쌓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불통 이미지가 쌓여 있는데 지금은 내가 용산 참모 같으면은 이번 최고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다음 추석도 지나면은 산부 요인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런 중요한 분들을 좀 모셔서 최고에 대한 얘기를 좀 전달하고 지도부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거기는 국회의장 야당 출신 국회의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소통의 장을 여는 거다. 뭐 그래 되면 한동훈 대표는 더 고립돼 보지. 그렇다면 결국 독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독대합니다. 하는데 합니까? 하는데 언제 합니까? 제가 볼 땐 그래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독대는 하는데 예. 이미 한동훈 대표하고의 벽은 갈라쓸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잖아요. 예. 독대를 하되 아무 성과 없는 독대가 된다. 독대. 독대는 해야죠. 왜냐하면은 뭐 독대하자 하는데 독대 뭐 해야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빈손 독대, 빈손으로 나오는 독대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더 추락돼. 왜냐면 가서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 얻어왔다.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제2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한동훈 대표 측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독대를 하자 이런 협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님 네. 특검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뭐 선거 개입 그런 어떤 네. 그 의혹 이런 부분을 털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이거 더 끌고 가도 이게 정권이 말로 가면 말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한 점이 있어도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직접 봐야 되잖아요. 직접 얘기가 안 하니까 의혹에 의혹을 하고 이제 마녀 사냥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모든 행동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데리고 옆에 경호하시는 분들 군인들을 위해서 마트에 가서 사서 군인들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했다. 네.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이제 그 초점을 반려견으로 맞추고 본인이 개인 산책한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어느 시점에 또 이번에 또 수사가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천 개입 의혹이 고발해서 수사가 되면은 그런 수사 과정들 제가 정리가 되면은 뭐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짚고 넘어가는 건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걸 빌미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협상을 제안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이완수 비서실장이 그만두라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대고 당신 거취를 결정하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뭐 거취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뿐이죠. 팩트는. 이 관련해서 공천개입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원모 전 대통령 비서관의 공천도 개입했다는 의혹, 뭐 녹취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양과 질을 뛰어넘었다.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다. 네. 제가 이제 명태균 씨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역술가가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이 사람을 무당 비슷하게 역술가로 몰잖아요. 네. 그것은 관심을 정복시키기 위한 거였다. 천공과 명태균 이꼬로 시켜놓고 네. 봤는데 보니까 정치적으로 전략적이고 또 여론조사도 경남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예. 이제 마녀 사냥하듯이 명태균을 그래 모으니까 집중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김영선 의원의 과욕, 정치 과욕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 보는데 텔레의 내용이 거의 없다. 예. 그런데 이준석이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네. 저는 그쪽에 더 눈을 돌리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오히려 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발자취를 네.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발자취를 보면은 온갖 일들이 터질 것 같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 제가 동조하는 다음 넘어가는 말이었고요. 아무튼 이 사건은 또 나오면 대표님께 물어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법 왜곡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을 왜곡해서 기소하면 그 해당 검사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사건을 왜곡해서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재명 방탄의 방법이 네. 뭐 특검에다가 탄핵에다가 검사 판사 탄핵까지 나오는데 예. 그나마 검사 판사 탄핵보다는 낫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방탄의 끝을 가고 있다. 그런데 검찰도 조금은 돌이켜 봐야 된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왜 얘기가 나오는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알아요. 예. 그 하나의 법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 예. 이래 보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사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재판부로.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다음에 뭐를 또 꺼내서 방탄을 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의원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웃으면서 우리가 민주당이 이런 법을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국회 입법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 때 그 색깔이 있는 사법 판사들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예. 그런 특정학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를 환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나쁜 점 국회에서 입법이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 예산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고 사법부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김명수 대법관 놓을 때 우려했던 것이 그쪽 좌파 연구회 쪽의 네.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듯이 이제는 국회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리고 국회 대통령은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통령, 네. 여당 대통령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이런 식이 돼버렸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좀 반성들 해라. 예. 모두 까기가 아니고 모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야당은 결국은 이러한 사항들을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자기의 문제로 돌아온다. 예, 선거 때 판단 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람들로 뭐 사법부가 장악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는 기본적인 일들이 네.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하는 행위를 보면은 청와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도 이제 반이 지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간도 그래 많지 않다.
이제는 어쨌든 간에 협치하고 소통하고 개혁 과제를 하나라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개혁 과제 하려면은 혁신적 파괴가 좀 필요합니다. 구형 2년을 해서 다음 달이면 재판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청문회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질신문을 한다는데 이 와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죠. 이재명이 협치해야 된다. 협치라는 게 그 이재명의 범죄자 이재명이 아니고 야당 네. 대표 이재명으로서 하는데 결국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430억을 물던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날아가도 그거는 과정에 사법에서 하는 과정이고 이건 정치잖아요. 예. 정치적인 부분 또 다른 면으로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보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재보궐에서 지면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지면은 저는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예.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야지 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좀 잘 알잖아요. 네. 우리 행안위 저 감사할 때 그랬죠. 그때 했는데 예. 통화도 뭐 이래 하고 몇 번 하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집요하다. 집요하다. 야, 참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선거도 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 그 특검법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나오지 않은 걸 두고 뭐 김빈석 최고위원은 지금 뭐 동네 선거 하는 거냐 왜 안 왔느냐 이런 문자가 또 걸렸고요. 정청래 의원은 사과까지 했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사과를 요구했어요. 본회의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조국 혁신당은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조국 혁신당은 필리버스터 뭐 안 한다니 그냥 가신 거고. 필리버스터 안 한다니까. 예. 뭐 별일 없다 하고 간 거고. 필리버스터 한 줄 알고 간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한 줄 알고 간 거죠. 그리고 뭐 저쪽에서 동네 선거 영광에 있는 분들은 엄청 기분 나쁘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예. 이제 보궐선거 동안에 어떠한 설화들이 나올까. 네. 이제 호남을 자극하는 설화. 거기는 이제 호남 분들은 사실은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요. 이래서 아마 박빙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진짜 흔들리겠네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은 뭐 이게 이제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호남이 저는 조국 혁신당의 분투가 예상된다. 분투가 예상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그 두 국가론을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통일이 인생 목표라더니 두 국가론 주장으로 선회한 게 이해 불가다 하면서 정면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 대통령 말씀이 맞는 거죠. 예. 우리가 김정은이가 몇 달 전에 두 국가론을 제창하고 민족이라는 이름과 통일이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렸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통일지상주의자들, 통일, 자주통일, 네. 한반도기, 우리 민족끼리 그렇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 구 사라지고 그거에 대한 시위도 다 사라졌어요. 예. 그건 뭘 의미하느냐. 네. 대한민국은 분명히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종북 세력들이 있다. 왜 그 몇 개월 전에 김정은이가 했던 말 이후에 그 많던 거리에서 그렇게 떠들던 그 사람들이 왜 사라졌을까? 그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저는 다른 각도로 보면은 네. 시간을 번다. 시간을요? 무슨 시간 버느냐. 저 친구들 이번에 핵실험 할 거예요. 북한 핵실험 하면서 가는 길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렇죠. 예. 군축 협상을 가고 핵보유국을 갈 때까지는 양쪽의 한반도의 비핵화론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군요. 너하고 이제 우리는 별도로 가자. 네. 결국은 핵보유국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다시 네. 이제 자주 통일이 아니고 북한에 의한 통일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을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